자,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10강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 개념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여러 문제를 풀어봤자 이제 시간만 너무 길고 또 중요한 문제 위주로 다루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10강은 중요한 문제 몇 문제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세이퍼트 은하를 같이 다뤄볼 건데,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펙트럼에서는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핵이 다른 부분보다 밝고 넓은 방출선이 관측되는 걸 통해서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퍼트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전파 은하와 퀘이사 이러한 은하들 전부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라는 특징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볼 때도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어떤 문제를 보면 될까요? 넘어가서, 자, 여기 있는 16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A에 의해 외부 은하에서 방출된 빛이 굴절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우주 전체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은하를 굴절시키는 중력 렌즈 효과를 발휘하는 이 A는 바로 뭐죠? 암흑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흑 물질은 대부분 수소가 아니고 전자기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 하고요. 물질과 빛에 대해 청력이 아닌 인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이 물질과 빛에 대해 청력으로 작용하는 건 암흑 에너지이며 우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이 그림은 여러 우주 팽창 모델과 1A형 초신성 관측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밝기가 아니죠. 이 자료가 밝기가 아닙니다. 이게 EBS 정오표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우리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 같이 보시면 이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게 밝기가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뭐 거리가 멀수록 밝기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였죠? 요거 밝기 방향이라고 한다면 밝기는 뭐 이렇게 해줘야겠죠. 꼭 밝기를 지울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오표에 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건 중요하진 않고,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에요. 이 팽창 속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를 꼭 고려해줘야 된다고 개념 설명에서 했습니다. 다음, B의 우주는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팽창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요. 1A형 초신성 관측 결과를 만족시키는 모델은 A이다. A가 1A형 초신성 관측 결과 부합하죠. 이 관측 자료와 가장 유사한 직선이 바로 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우주의 미래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문제는 A, B, C가 있을 때 우리는 C가 닫힌 우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뭐죠? 열린 우주고, B도 이게 미래 모형이 서로 다르다면 이건 평평한 우주라고, 평평한 우주 혹은 평탄한 우주라고 합니다. 자, C는 닫힌 우주이다. 맞죠? 우주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밀도가 클수록 닫힌 우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니은도 맞고, 현재 우주의 크기는 A, B, C 모두 같다. 자,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현재 시간이 X축이 시간, 현재 우주의 크기가 A, B, C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번. 한번 볼까요? A 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A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 시간과 우주의 크기, 시간과 거리,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접선은 속도 개념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팽창 속도가 될 겁니다.
근데 A 시기보다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속 팽창이 아닌 감속 팽창하였다가 맞습니다. B 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는 2.7켈빈 흑체 복사에 해당한다.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 흑체 복사에 해당하니까 B 시기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2.7켈빈일 수가 없겠죠. 디귿.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가속 팽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왜 그렇죠?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속 팽창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허블 은하 비율은 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돌 은하도 넘어가고요. 요러한 문제, 이 허블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에서 허블 법칙으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왔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러한 정량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구에서 볼 때 정반대 방향에 있는 외부나 A와 B. 자, 지구를 그려주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A가 여기 있다면 B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떠한 원소의 흡수선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중 하나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빛의 속도 주고 흡수선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흡수선 파장이 600인데 A는 594. 짧아졌어요.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B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 멀어져야 되는데 A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A와 B 중 하나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을 예상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A가 지구 쪽으로 오는 거고 B는 지구에서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 A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수 있다. 맞죠? 왜? 청색편이 하니까. 접근한다는 얘기니까. B의 후퇴 속도는 6000이다. 이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설명드렸었는데,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 V는 C 곱하기 란다분의 델타 란다. 즉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km/s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변화한 파장. 변화가 612가 변화된 파장이고 원래 파장 600이니까 변화량 자체는 612에서 600을 뺀 12나노미터가 될 겁니다. 계산을 하면 50분의 1이 나오고요. 이걸 계산하면 5분의 3 곱하기 10의 3승, 이게 4승이 되겠죠. 4승 km/s가 돼서 6000km/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B의 후퇴 속도는 6000이 맞습니다. 자, B에서 A를 관측하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B에서 A를 관측하면 B는 6000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A의 접근 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A는 A의 접근 속도를 구하면 V는 C 곱하기 란다분의 델타 란다로 3 곱하기 10의 5승 km/s 곱하기 마찬가지로 600나노미터에서 이번엔 594에서 600을 빼니까 마이너스 6나노미터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000km/s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접근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A는 3000km/s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를 본다면 A는 3000으로 멀어지겠죠. 왜냐면은 A가 지구 쪽으로 3000으로 다가오고 B는 지구에서부터 6000으로 멀어지니까 그냥 B와 A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B가 3000 더 멀어지니까 B에서 봤을 때는 A가 3000 멀어진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색 편이가 나타날 겁니다. 다음 리을 선지. 우주의 중심은 A쪽 방향에 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주의 중심이라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8번 문제. 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허블 법칙 쓰는 건데 B의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가상 외부 은하 A, B의 거리와 후퇴 속도
V는 HR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4km/s는 H 곱하기 R 3MPa 쓰면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68km/s/MPa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A의 후퇴 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R 2만 곱해주면 136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후퇴 속도는 B의 3분의 2배이다. 맞죠? 2대 3이니까 3분의 2일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68분의 C 메가파섹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우주의 나이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는 걸 가정했을 때 시간 곱하기 거리, 시간 곱하기 속력이 바로 거리 개념이 되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H분의 C가 되고 H가 68이니까 기억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이 지금 다 맞죠? 사실 정답 5번인데 A와 B 및 우리 은하는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보세요. 지구가 있고 A가 136으로 후퇴하고 B가 204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A에서 B를 봤을 때 340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 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구가 여기 있고 A가 136으로 후퇴를 하고요. B가 204로 후퇴를 해야만 A에서 B를 봤을 때 136 더하기 204는 34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해야만 이렇게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34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걸 잘 안 볼 거거든요.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를.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340이니까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A와 B 이거랑 이 후퇴 속도를 살짝 조절하면 우리가 일직선상이 아니라 어떠한 각을 갖는 삼각형에 위치하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0번에 봤었던 피타고라스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게끔 문제를 예쁘게 줬죠. 약간 삼각형 위치하게 각도가 생기게끔 문제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A, 지구, B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낼 수는 있습니다. 이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34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340이 가능한 최대의 속도예요. 왜냐하면 A가 136, B가 204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A랑 B가 서로 완전히 반대로 멀어지게 되려면 일직선상에 위치해야만 가능하죠. 이 문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이 V는 HR을 이용해서 H 허블 상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H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허블 상수는 A가 B보다 큽니다. 기울기가 A가 B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맞죠?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B가 더 클 겁니다.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 니은이 맞죠? 디귿 우주의 팽창 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A와 B 시기에 같은 거리에 있을 때 후퇴 속도가 A가 더 빠릅니다.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A 시기가 B 시기보다 빠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허블 법칙을 이용한 문제들 자주 나올 수 있고요. 요런 빅뱅 우주론 쪽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문제는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랑 빅뱅 우주론 비교하는 그쪽 파트인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A 시기의 우주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보다 물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면 이때는 가속 팽창을 하고요, 물질의 영향이 크면 감속 팽창을 합니다. 이 A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빅뱅 이후에 이 시기에 갑자기 팽창을 하죠. 그 팽창을 하는데 A 시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크기가, 팽창하는 크기가 커지는 게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시기 직전에는 확 커졌는데 A 시기를 넘어갈수록 이렇게 A 시기까지 팽창했던 속도보다 팽창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속 팽창을 했다는 거고 물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B 시기보다 C 시기가 컸다. B 시기가 C 시기보다 컸다라고 하는데,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우주의 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가 크면 커질수록, 우주가 크면 클수록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가속 팽창, 감속 팽창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가속 팽창, 감속 팽창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크기가 언제가 더 컸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랑 가까운 C 시기가 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디귿.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B 시기가 C 시기보다 짧았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우주가 커짐에 따라 파장도 마찬가지로 길어졌기 때문에 더 과거인 B 시기가 C 시기보다 짧았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시면 극팽창 이론, 극팽창 이론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16번 같은 문제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충분히 기출 가능성이 있는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림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한 것이다.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억 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A 시기에 가장 작았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팽창 속도를 나타낸 거지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게 아닙니다. 팽창 속도가 0보다 큰 이상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A 시기에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당연히 빅뱅 때 제일 작았겠죠. 니은. 우주의 온도는 A 시기 이전에 낮아지다가 이후에 높아졌다. 자, 우주의 온도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팽창 속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주는 계속 커지고요,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암흑에너지가 우주 팽창에 미친 영향은 A 시기 이전보다 이유가 컸다. 자, 암흑에너지가 우주 팽창에 미친 영향이 커지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습니다. A 시기 이전에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A 시기를 기점으로 팽창 속도가 점차 커지고 있죠.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Y축이 속도 자체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차 커지는 걸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시기 이전보다 이유가 더 컸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17번. 은하들의 거리와 호텔 속도의 관계를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감속 팽창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10강 문제 해설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사실 다 쉬워요. 이거는 다 풀어보면 아는데, 수업을 해본 결과 17번 이 문제의 오개념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 모형 A와 B가 있는데 하나는 가속 팽창, 하나는 감속 팽창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라는 거는 앞으로 점점 우주가 빠르게 팽창한다는 거고요, 감속 팽창 우주 모형은 점차 팽창을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어떤 오개념을 갖냐면, 가속 팽창 우주는 팽창이 빠른 우주, 감속 팽창 우주는 팽창이 느린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Y축이 은하들의 거리고 X축이 후퇴 속도예요. 보통은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자, 거리가 자, 이 X축이 후퇴 속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을 때는 후퇴 속도가 두 개가 거의 같아요. 그쵸? X축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요 거리일 때 후퇴 속도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후퇴 속도, 지금 팽창 속도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감속 팽창은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가속 팽창은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현재 팽창 속도가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감속 팽창은 과거에 지금보다 빨리 팽창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과거보다 느리게 팽창했으니까 말을 바꿔보면 예전엔 더 빨리 팽창했다는 거고요. 가속 팽창은 과거에 더 느리게 팽창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은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요. 감속 팽창은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가속 팽창은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과거를 따지면 예전에는 감속 팽창이 가속 팽창보다 더 빨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은하까지의 거리가 기역일 때 은하의 적색 편의는 A보다 B에서 작게 나타난다. A보다 B에서 크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A보다 B의 후퇴 속도가 더 크니까요. 이건 이해가 될 겁니다. 기역은 다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A랑 B가 어떤 모형이냐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A 볼게요. A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는 대체로 감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예전,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건 더 예전의 팽창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 팽창이 이게 되게 느렸죠. 후퇴 속도가 느렸어요. 이게 가까워짐에 따라 후퇴 속도는 점차 이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뭐냐면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후퇴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리 기역에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후퇴 속도가 더 느린 겁니다. B는 감속 팽창 우주고. 그렇기 때문에 A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는 대체로 증가하는 거고요. 1A형 초신성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가 A, 가속 팽창 우주와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이 어떤 은하까지의 거리가 기역일 때 은하의 적색 편의가 B에서 더 크죠. B에서 더 크다. 적색 편의가 크다. 속도가 빠르다. 팽창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속 팽창 우주로 가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가속 팽창 우주라는 건 지금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감속 팽창 우주는 지금 느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 속도가 똑같다면, 지금 팽창 속도가 똑같다면 과거에는 감속 팽창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B가 감속 팽창 우주 모형, A가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 됩니다. 여기까지 10강에서 좀 같이 봐야 될 문제들 다뤄봤어요. 다른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문제는 추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주론 파트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주론이 뭐 낼 게 거기서 거기지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주론 7월 모의고사에서 18번 문제가 우주론이었는데 그게 오답률 1위였어요. 그게 1위였나? 2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우주론 문제가. 우리가 제대로 된 우주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다시, 결국 우주론도 어려운 문제가 새로 나왔을 테니까 그 부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10강 문제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완성은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완성해서 봐야 될 문항, 그림 같은 것만 몇 개 찍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올해 이 수능 대비는 마무리를 하고자 해요. 그럼에도 이제 9월 모의고사는 말씀드렸듯이 해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